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타박을 받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이 분노 자체가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잘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치명타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이런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화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예부에 있는 밖에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장애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은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로는 신경발달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기타 정신병적 장애 이런 등을 갖다가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내담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신경발달장애는 이 선천적이라 해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는 양극성 관련 장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이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 등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앞서 방송한 내용에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충격적인 이런 일들을 갖다가 경험을 했을 때에 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트라우마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질환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제가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울증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불안장애로 바뀌는 사람, 그 다음에 강박관념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장애,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리 장애 등이 이 질환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애자들 가운데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신체 증상 관련 장애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대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쥐를 한 30-40마리 정도를 갖다가 통에다가 담아 놔놓고 쥐가 이 있는 그 통 앞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2번씩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이 쥐를 보고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는 이 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막 안 잡아먹으려고 뒤에 막 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다 보면은 이 고양이가 계속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다 보는 것 때문에 그때는 자기 신체를 갖다가 막 해야 합니다. 지가 자기 꼬리도 물어뜯고 자기 몸도 물어뜯고 이렇게 해 나오는 그런 장애가 있다가 이 상태가 극도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입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 쥐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게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및 그 섭식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흔히들 이 장애자들 가운데 보면은 이 몸이 비례하게 뚱뚱한 이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 섭식 장애라 해서 이 아이들은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 몸이 뚱뚱하면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비만증 이런 환자들의 질환자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어렸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내용이 본 것 때문에 수면각성 장애가 있습니다. 수면각성 장애는 아마 모든 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겪었을 건데 왠지 내가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어떤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보는 것 때문에 큰 중증은 아니지만 수면각성 장애라고 이런 분류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 성기능 자체가 여자 앞에서도 성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반대로 여자들만 보는 것 같으면 발작을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기능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즉 말해서 욕구,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어떤 것 같으면 이런 증상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이 불만이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더욱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타박을 받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이 분노 자체가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는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잘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치명타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이런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화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예부에 있는 밖에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장애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불안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저희 상담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상담하는 사람을 상담자,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내담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담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처음 대하는 사람을 극도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말해서 경계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담소에 방문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잘 대해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증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담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치유하는 것은 심리치료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요즘 흔히들 이 각 대학마다 상담학과가 다 있어 가지고 상담 공부하시는 젊은이들도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제가 많이 듣는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게 상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는 그러한 상담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입으로 상담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적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잘못 같은 것 때문에 나무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내담자들이 더 상처받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옵니다. 그리고 머리로 하는 그러한 상담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르키려고 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담자 오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셔 가지고 가슴으로 그 사람을 상담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첫째로 그 사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처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사람의 발병 계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알고 상담이 되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로 이렇게 발병이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무너진 자아 상태는 어떠한지. 그러다 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었지만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얘기를 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체면 치유를 겸해서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할 때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즉 말해서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일을 잘 끄집어내어서 편안하게 치유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담소에서는 이 심리 치료를 할 때에 이 내담자가 오는 그 사람들의 병증을 잘 파악을 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상담소에는 다른 상담소에서 이 많이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제 상담소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악화돼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상담자는 그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은 차라리 그 사람을 갖다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면서 상담하는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이 내담자가 오시면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철저히 이 사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상담자가 와가지고 2시간 반 이상 이전에 제가 상담을 마치고 보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는 것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면은 저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한 교회의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꼭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파 이 검사기가 있는데요. 그 뇌파 검사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뇌파 검사 기록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묻고 대답하고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끄잡아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 치유를 받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치유 회복을 받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제가 흐뭇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혹 내담자 중에는 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상담소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떠나가지고 오시는 내담자의 그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여기서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상담해주고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치유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되집니다. 제가 이 사람의 어렸을 때의 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그 전학 온 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학교 생활을 그냥 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상담소로 찾아왔었는데 이유인즉 그 아이가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다가 영어를 쓰고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하면은 이 아이가 그런데요. 선생님, 그 히어링도 틀렸고 그 발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히어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꼭 지적을 한대요. 그렇다면 자기는 선생님인데 학생한테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가지고 영어 시간이 그렇게 두렵대요. 그러면서 이 그냥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한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시기 질투하고 내 부족한 것을 갖다가 숨기려 하지 말고 아이한테 차라리 이용을 해라. 너는 해외에서 미국에서 인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영어를 참 잘하네. 그러니까 너가 이 앞에 칠판에 적은 것들은 네가 학생들에게 좀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선생님도 네한테 배울 거는 배울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엮게 하면 모든 학생들의 선생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우리 상담소 소장님 말씀 듣고 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실험을 했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제 얘기를 들어서 너무 고맙다서 저한테 와서 안기면서 선생님한테 앞으로 제가 배울 걸 또 열심히 배울게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서부터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음료수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역시 상담은 받아야 되는가 봐요 하면서 얘기하고 한 것을 제가 참 이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질환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닙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은 누구나 다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작지만은 여러 가지 질환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상담을 해보는 상담소 소장으로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이 병세가 초기에 치유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 집안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초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가까운 상담소로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치유 회복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발 형식이 별로 없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가정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병세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셔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